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오늘 1일 합격 노트 공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1번에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에 촉탁에 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키가 뭐냐 이러면은 보존 등기가 있고 직권 보존 등기가 있거든. 이때 직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자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의 제한이라는 것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거든. 그러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왔다, 기타 행정기관에서 들어왔다 이러면 직권 모르는게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답을 내놓으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래 있었을 때 압류는 세무서에서 하거든. 세무서. 그럼 압류 들어오면은 직권 모르는 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류, 가처분, 경매.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말만 써버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압류는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분만에, 우리 들죠, 지분만에 소유권 확인 판결하여 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여기 있죠, 전부에 대한 소유권 불허는기를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문장 속에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지분에 대한 판결서를 가지고 전부를 등기할 수는 당연히 없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실양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토지 이렇게 넣죠. 자기가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에 하여 확정 판결에 하여 소유권 불허는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등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1등.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두 개로 딱 나눕니다. 국가가 있고, 자, 요렇게 보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보존 등기할 때와 건물 보존 등기할 때는 틀리는 거라. 이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를 할 때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아닙니다. 그럼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럼 미등기는 등기부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오케이? 이때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otherwise 그럼 결론은 토지는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로부터. 따라서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가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서 실양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럼 실양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 갖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은 실양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보세요. 토지 이렇게 가면 O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위로 가면 O가 되고 1위로 가면 X. 그러니까 요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게 요겁니다.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 세 개를 기억해 두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점하는 보존시한다. 이 경우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 놓거든. 그럼 여기서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하나가 민법 제187조고 하나는 등기법 제23조고 하나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면 187조에 보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래 오거든.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형성 판결은 항상 공유물 분할 판결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 거라. 그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딱 나오면 이미 소유권은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할 수마다 있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등기법 제23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 되면 이행 판결. 그럼 여기서는 키는 이행 판결이 키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물건이 뭐다? 변한다. 그럼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여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에서 판결이 나와. 그 말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종류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아무 판결 가져와도 해준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 판결에 하나다 이러면 X가 되고 하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건 O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왔죠? 그러면 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형성 판결이니까 끝에 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죠, 그죠? 그럼 여기도 시험에 놓을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놓을 거는. 그럼 1번을 먼저 보겠어요. 신탁 등기 신청 해당 부동산은 권리에 이르는 신청 관계 동시에 한다. 요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꼭 기억해 둬야 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자 키는 이겁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여기서 키는 일건의 신청 정보니까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니까 등기는 몇 개? 2개. 그러나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그게 딱 키예요. 두 번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료와 신탁이 신청한 게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이래 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키는 부동산을 1개 맡길 수 있지. 아니면은 10개 맡길 수도 있어. 그러면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래, 그게 별개의 신탁 원부. 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여기서 키는 하나의 순위번호죠. 하나의 순위번호.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이거든. 등기는 2개라, 등기는 2개. 그런데 번호는, 순위번호는 몇 개만 부여받는다? 하나. 순위번호를 하나만 부여받으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묶어보면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인데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래서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한다 이러면 OX다. X. 순위번호는 정답입니다. 각각 부여한다면 뭐다? X. 둘 다 몇 개? 1개. 그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이래 나오죠. 요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자 보세요.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오거든. 그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 원칙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항상 법은 권리이라면 의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등기하는 것은 공동이라. 근데 둘 중에 혼자가 하는 것은 단독입니다. 그럼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칙이 공동이라. 그럼 시험에 안 내요. 항상 예외를 갖고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것은 법에 100개가 돼, 100개. 100개가 되는데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 예시를 드러난 거.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입니다.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입니다. 그러면 상속 있죠. 요 상속에서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승계 요거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뭐다? 단독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6번째 나오는 게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등기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뭘로 한다? 단독. 그럼 요게 단독이에요. 그럼 5번은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공유죠. 이게 X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딱 할 때 수탁자가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거든. 그럼 수탁자가 10명이라는 거는 소유자가 1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0명이니까 공동소유잖아요. 그럼 공동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죠. 그죠? 합유. 그럼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전부 다 공유입니다. 전부 다 공유. 근데 합유가 등장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 그럼 그것만 딱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당사자 적격이 있거든. 당사자 적격.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럼 부적격이라면 퇴학, 합격, 읍면독립. 이제 하이라이트는 민법상 조합이죠.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지. 그럼 이때 공유로 하느냐 합유로 하느냐 이 말이죠. 뭘 한다? 합유. 그럼 이걸 합유를 공유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거 뻔한 거거든.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 이는 공유가 아니고 뭐다? 합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